간단하게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넣어서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축을 하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경미하다면은 당기는 자극감, 심하다면은 조금 더 꺾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김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직업병이기도 하면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질환 중에 하나인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통증 역시 급성적인 원인과 만성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급성적인 원인은 대부분 염좌에 의한 손상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으면서 손목이 위아래로 꺾인다든가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손상이 원인이 됩니다. 가벼운 손상이라면 냉찜질을 하시거나 침 치료 등의 간단한 처치를 받으면 1주에서 2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목 통증의 사실 문제는 만성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손목 통증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추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제 몸의 무게를 실어서 환자분의 신체를 손과 손목, 팔을 이용해서 누르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목에 자극이 가게 되고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제도 봉약침, 봉독을 이 부위에다가 직접 놓고서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엄지나 검지, 특히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로 인한 손목 통증을 호소하실 때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연결되는 이쪽 부위의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손목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득게르뱅병, 득게르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손목에 있는 건초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을 따봉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힘줄이 올라오게 되는 부위, 이 부위가 이제 손목 건초에 해당하는데요. 두 가지 힘줄에서 통증과 염증, 그리고 부종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검사의 이름은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고요.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넣어서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축을 하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힘줄 부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미하다면은 당기는 자극감, 심하다면은 조금 더 꺾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염증이다 보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단순 침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한약물 추출액을 이용한 약침 치료를 하는 것이 염증 관리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힘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줄들이 출발하는 근육들도 같이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손등에서 이어져 있는 전환의 근육들이 같이 고장이 나게 되는데 이쪽 부위의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통증 중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TFCC라는 영어인데요. 삼각섬유연골복합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연골이라고 하는 부위,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잘 안 낫습니다. 이 부위는 안 다치는 게 일단은 최선이고, 다쳤다고 한다면은 치료를 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의 특성상 손목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거나 과도하게 꺾였을 때 인대가 살짝 틀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반대로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많이 이렇게 꺾는 힘줄이나 아니면 관절면의 마찰을 자주 유발하게 됐을 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바닥을 잘못 세게 짚는다든가 팔이 돌아간다든가 할 때도 그냥 다치기도 합니다. 관리를 하시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손목 부위이기 때문에 역시 약침 치료를 많이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연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약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반 추출물을 이용한 자하거 약침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재발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낫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손등을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줘서 손목의 손등면을 지나가는 힘줄들과 근육들을 이완시켜줘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팔꿈치가 접혀져 있지 않고 쭉 편 상태에서 손등을 지그시 눌러줘서 전완 전체와 손등 위쪽으로 힘줄과 근육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목의 아래쪽에 있는 힘줄과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면 팔꿈치를 역시 쭉 펴고 전완의 안쪽의 근육에 충분한 저항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절대로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지그시 눌러준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해 주시고요.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 손목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2kg 이하 정도 되는 아령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팔을 본인의 무릎이나 책상 같은 데 받쳐두고 손을 공중에 띄운 뒤 손목을 받쳐둔 자세에서 위아래로 약간의 무게를 느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당 10에서 15회 정도,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때에는 틈틈이 스트레칭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손목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손목이 건강한 디지털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한방 김정환 원장이었습니다.